현대인들이 신장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 아래로 떨어지면 이것은 만성 콩팥병 3단계 시작이라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문제가 생겨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붓기, 만성피로, 피부 가려움은 이미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지죠. 신장 기운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습관, 첫 번째는 밤늦게 자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신장은 기운을 저장하며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밤 10시에서 11시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면 신장은 저장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기운을 과도하게 방출하고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낮 동안 활동한 피로를 회복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낮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밤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신장 기운을 더 많이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입니다. 자신의 몸이 가진 기운보다 무리하게 활동하면 콩팥에 저장된 비상 에너지까지 끌어다 쓰게 되어 신장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로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몸은 지방, 단백질까지 분해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 케톤체, 암모니아 같은 해로운 독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이 독소들을 걸러내는 콩팥이 가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콩팥 자체가 손상되고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의외의 신장을 약화시키는 습관은 달고 쓴맛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단맛과 쓴맛의 음식은 신장 기운을 약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이 신장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가율이니 크레아티닌이니 숫자만 보고 이게 뭔가 하시죠. 오늘은 1분 안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구체 여가율은 콩팥의 필터 성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터가 피 속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거예요. 이 점수가 높으면 정상, 낮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60 아래로 떨어지면 이것은 만성 콩팥병 3단계 시작이라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크레아티닌입니다. 우리 근육이 움직일 때 생기는 노폐물인데 건강한 콩팥은 이걸 잘 밖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여 수치가 올라갑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면 필터 성능, 즉 사구체 여가율은 내려갑니다. 둘이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예요. 건강검진에서 다른 수치보다 신장에 가장 중요한 이 두 지표를 알면 내 콩팥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능이 떨어진 신장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무작정 쉬고 이것저것 막 먹는 것보다 신장 기능 회복에 특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겠죠. 우리 일상에서 구하기도 쉬우면서 신장 기능을 올려주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메모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지입니다. 가지는 가지의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과 칼륨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이뇨작용으로 체내 나트륨과 독소 배출을 도와 부종 해소에 좋습니다. 두 번째, 샐러리입니다. 샐러리의 주성분인 퍼탈라이드는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유도해 과도한 수분과 부기를 완화합니다. 또한 아피제닌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도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메밀입니다. 메밀은 대부분의 곡물과 달리 인 함량이 낮아 신장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루틴 성분이 혈관을 강하게 하고 혈전을 억제하여 신장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붉은 피망입니다. 피망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비타민 A, C, B6 그리고 항염증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신장 건강을 돕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외에 신장 환자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필수 식재료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인, 나트륨이 모두 낮은 삼저 채소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100g당 약 170mg으로 시금치의 3분의 1 수준이라 고칼륨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신장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설포라판 성분이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채소입니다.
설포라판과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관련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4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비타민 K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비타민 C는 양배추보다 2배 이상 많아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합니다. 다만 칼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는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크랜베리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해지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데 크랜베리가 탁월합니다. 크랜베리 속 프로안토시아니딘이 세균이 방광벽에 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메타 분석에서는 요로 감염 재반율이 35% 감소했습니다. 또한 황산화 ORAC 수치가 블루베리 수준으로 높아서 신장 세포를 활성산소부터 보호해주고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등이 신장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와 수수입니다. 조와 수수는 다른 잡곡보다 칼륨과 인 함량이 낮아 신장 부담이 적은 곡물입니다. 칼륨 함량은 조 195mg, 수수 170mg으로 길이 키노아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GI 지수가 낮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들어있으며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수의 타닌과 페놀 함물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결국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잠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알려드린 보약 같은 음식과 함께 내 몸의 콩팥 기운을 살리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